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 정부. 그런데 개혁의 선두주자인 이문정 검사, 그리고 법무부 정성호 장관의 삐걱임이 예사롭지 않은 상태입니다. 과연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최근에 임원정 동부지검장이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기획안에 대해서 뭐 검찰개혁 오적에 장악되어 있다라고 인신공격성 비난을 했습니다. 어떤 기분이세요? 뭐 장관이 저희에게 부활하고 수 있는 뭐 그래서 저는 수락한 것들 민주당이나 우리 이재명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검찰개혁의 본질적인 내용은 제가 여기서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소동이 맞느냐? 그래도 검사장은 국가공무원이잖아요. 국가공무원이 그것도 딴 데 SNS가 아니고 정당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그리고 촛불행동이라는 그런 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가서 자기의 직속 상관 그리고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이런 모습이 과연 맞습니까? 장관님. 예, 뭐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뭐 검찰 그대로 검찰이 그래서 간이 커지는 겁니다. 예를 들까요? 옛날에 경찰국 설립한다고 했을 때 총경들 회의할 때 그 총경들을 전부 징계 매기고 전부 하방으로 보내고 했지 않습니까? 경찰은 그래 하는데 검찰은 왜 이런 식으로 좀 도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대로 그냥 넘어갑니까? 이러니까 검찰개혁 하자는 거 아닙니까? 검찰개혁. 인사권 지금 우리 장관님 갖고 계시잖아요. 그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십니다. 물론 추천만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 법무부 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검사장을 놔둬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전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뭐 검찰 오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이 제가 장관 임명되기 전에 임명되신 대통령에서 직접 임명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제에 기강 확립 차원 예, 유념하겠습니다. 자, 이문정 검사장이 꼽은 검찰 5적 누구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단 민정수석, 법무부 차관, 법무부 검찰국장, 총장 직무대행, 검찰과장, 그야말로 지금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검찰개혁의 오적이다라고 현직 검사장이, 그것도 이문정 검사장이 지적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이 함께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정성호 장관까지 물고 늘어졌는데, 검찰 바꿔야지요. 그런데 검찰을 바꾸는데 검찰을 바꾸겠다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기입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저 오적 저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제는 저기에도 내가 아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내가 나이를 좀 먹었다 이런 체감이 좀 들기는 해요. 저기 나오는 네 분은 사실 유명한 사람들이고 처음에 4명 유명하고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검찰과장, 저분은 사실 저하고 같이 근무도 했던 적이 있고 저 다른 4분에 비하면 좀 급이 좀 많이 낮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저도 좀 의아했어요. 저분이 왜 저기 포함이 됐을까 그랬었는데, 아마도 이문정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 외부에서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런 부분하고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 싶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마지막에 저분은 제가 안 급이 되는가? 급이 좀 안 맞는데 저기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저분은 본인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렇지만은 상당히 저한테 우호적인, 사실 저한테 우호적인 게 아니고 이제 누구한테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그걸 공개적으로 밝히면은 저분 이제 정치 중립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분이었다 뭐 이런 것 같고,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제 이문정 검사님이 왜 저런 발언을 했는가라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제가 아는 이문정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에서 바른 말을 계속 해오면서 10년이 넘게 지금 탄압을 받아온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억울한 일도 굉장히 많이 당하셨죠. 그러다 보니 자기한테 핍박하고 또한 뭐 불의에 타협하고 정권에 굴복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해왔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 청산이 안 되고 계속 어떻게든 막 장어처럼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자기가 당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일 답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이문정 검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문정 검사님은 제도 개혁도 개혁이지만 인적 청산이 먼저 빨리 돼야 된다라는 거에 방점을 두시는 분인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에 지금 저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근데 또 반면에 근데 좀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 정성호 장관의 진정성을 지금 이것 때문에 의심하는 분들이 좀 많이 일각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게 굉장히 아쉽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성호 장관의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장관의 말은 장관이 그냥 독립적으로 저런 말을 그냥 막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가만히 있습니까? 잘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기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 그리고 어떤 사람도 피해를 보거나 원망을 받지 않는 그런 정교한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거하고 추석 전에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해치운다라는 이제 당의 발언하고 완전히 이게 배치되는 거냐? 아니거든요. 신속하게 하되 피해보거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교하게 가자. 이거는 같이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어디선가 중수청 소속 문제나 아니면 보안수사권안이라든가 몇 가지 쟁점에서 여기서 뭔가 좀 다른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과열되는 양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 저는. 일치 단결하게 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우리가 진영이 나눠져가지고 정성호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 12.3계엄 때 같이 맞서 싸운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오래전부터 지지해왔던 최측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누면은 결국 누가 좋아하겠는가? 저는 좀 그런 걱정은 듭니다. 중수청 어디다 배치하느냐 놓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두 갈래는 법무부에 설치해야 된다, 아니다 행안부에 설치해야 된다. 근데 법무부에 설치해야 된다는 주장은 대개 현직 검사들 혹은 뭐 검사 출신의 법무부 인사들 혹은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 검사 출신의 의원들까지 주로 검사 출신들이 법무부에 두자고 하거든요. 이제 검사 출신으로 이 검사 출신의 주장에 담긴 속내는 어떤 뜻입니까? 일단은 이제 조국 혁신당 안이 처음에 작년에 법무부 안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안의 기본적인 전제는 일단 윤석열 정부 안에서 정부 내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하고, 새로운 정부에서 탈검찰화, 탈정치화 법무부에 그런 전제를 하고 법무부 안을 저희가 발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으면서 그 긴급하게 이게 진행이 되면서 법무부 탈검찰화가 안 되면서 지금 친윤 검찰이 그대로 장악한 법무부에 그 중수청을 그대로 둘 경우에는 법무부 안에 공소청과 중수청이 한 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검사 탄핵 그 심판 청구했던 그 검사들 중에 강백신, 엄희준에 대해서는 입법 아직 청문회를 안 했는데 그 둘이는 아직 남아 있어요.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검사들이 찐윤 검사들이 지금은 사표 쓰고 옛날 같으면 나갔을 텐데 그대로 있어요, 검찰에. 이런 검사들이 중수청장, 중수차장으로 가면 공소청의 검사들이 친윤이고 중수청의 친윤이고 이 둘이가 한 몸이 돼가지고 공소청의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가지고 중수청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하게 되면 지금과 똑같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검찰과 지금 공수처가 서로 조직이 나뉘니까 으르렁거리잖아요. 서로 견제가 되고 하듯이 중수청을 행안부에 빼는 것이 훨씬 더 수사기소 분리 입법 취지에 맞겠다. 그런 입장이죠. 네. 원래 이제 법무부 안도 있었는데 그 전제는 인적성산이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탈검찰화가 되고. 네, 더 이상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서 장악되지 않고,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그 검찰 출신이 아닌 분들이 법무부의 절반 가까이는 됐는데, 지금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다시 검사 중심의 법무부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적성산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조건이라면 이제 시간은 촉박하고 원래 개혁의 타이밍이라는 게 따로 있으니까, 지금 조건이라면 법무부로 가면 예전으로 돌아가겠다. 맞습니다. 오히려 청 2개 생기고 더 커지는 거죠. 더 커지고
그리고 중수청이라는 중수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법무부에. 그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뭐 정치 수사 해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죠. 네. 자, 조국 혁신당뿐만 아니라 조국 대표의 주장하고 신인규 변호사, 김용남 의원의 주장이 같다고. 네. 그리고 매불쇼가 달았던 것은 민주당 의견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 박은정 의원은 조국 혁신당 의견하고 다른 의견을 얘기하고 있어. 자, 제가 그러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가 매불쇼에 입틀막 당하고 경향TV에 나가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입틀막 했다는 것도 속상하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하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영상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전 민주당에 대한 그 안이 마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판은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더 심각하게 보는 게 전 조국 혁신당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은 안을 얘기는 많이 하는데 거의 인적 청산하듯이 제도 개혁을 하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에서는 묻지마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어요. 검찰 수사 다 손 떼라. 이거 검찰 악마화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든 수사는 경찰이 독점해요. 경찰의 수사 독점. 그럼 경찰이 수사 부실하게 하거나 잘못한 거 누가 견제합니까? 경찰의 행안부의 수사기관을 다 몰아놓고 거기서 만약에 수사를 안 할 때, 내지는 수사를 부실하게 할 때, 내지는 수사를 잘못했을 때 그걸 누가 견제하냐는 거예요. 검찰에 직접 수사권 없습니다. 직접 수사 개시권 없고요. 수사가 개시된 거에 대해서 보완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냐, 지금 이 얘기를 정성호 장관이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만약에 검찰에서 직접 보완 수사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럼 검찰은 요구만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기관이나 자기들이 한 거를 시정하지 않아요. 이거를 요구하는 형태로만 하는 거는 견제가 실제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게 보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는 수사권을 그 일부분은 줘야 된다. 자, 정리하자면 중수청 행안부에 두면 권력이 집중된다. 두 번째, 검사들에게 제한적으로나마 보완 수사권을 줘야 한다. 맞죠? 네. 자, 하나의 왜곡이 없죠. 네. 자, 이제 조국 대표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 나와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볼 텐데요. 두 사람 의견이 얼마나 똑같은지 볼 수 있을 겁니다. 함께 보시죠. 원래 조국 혁신당이 법무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자고 한 전제는 법무부를 탈검찰화하고 민정도 탈검찰화한다는 걸 전제하에서 세팅이 된 겁니다. 예. 법무부에 둔다 그러면 제가 말했던 법무부의 탈검찰을 같이 이루어야 되고요. 행안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 그러면 이제 법무부, 검찰의 역량 밖에 있게 되는 점이 좋긴 하죠.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하면 행안부 밑에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강력한 두 개의 수사기관이 행안부 밑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문제 또 생깁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넣게 되면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새로운 검찰청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검사의 그 보안 수사권이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그 수사를 경찰이 갖게 해야 된다는 점은 다 동의합니다. 근데 문제는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어서 진행되고 난 뒤에 검사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조국혁신당은 당연히 저도 당연히 제한된 조건 하에서 보안 수사가 인정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신인규 변호사랑 조국 대표랑 입장이 같나요, 다른가요? 같아요. 네. 똑같죠? 네. 그러니 100번 양보해서 최욱이 신인규를 입틀막 했다고 쳐요. 그러면 최욱, 너는 왜 신인규를 입틀막해서 조국 혁신당 의견에 반대하느냐? 이거는 가능한 비판이지. 근데 신인규를 입틀막해서 왜 너는 조국 혁신당 편을 드냐? 이건 안 맞다니까. 그래서 나는 이거를 내가 신인규가 옳다 그러다 조국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고, 좀 우리가 건강한 토론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박은정 의원은 조국 혁신당 안과 배치되는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매불쇼에서 그렇게 밝혔던 거예요. 지금 현재 법무부는 검찰 출신들이 너무 많이 와 있으니까 중수청을 행안부 밑에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찰의 보안 수사권은 그거를 인정하게 되면 그걸 빌미 삼아서
계속 검찰의 수사권 확대를 해나갈 테니까 그거를 조금도 줘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국 혁신당과 반대되는 얘기를 박은정 의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통일교 한학자에게 대가리 쳐받고 1억 뇌물 수수해온 권성동 대체 왜 빨리 구속이 안 되는 걸까요? 여권에서는 권성동도 혹시나 기름장어 라바덕수처럼 빠져나가지 않을까 노심초사 중이라는데요. 권성동이 그나저나 이제 그 통일교로부터 돈을 억만 받았겠습니까? 1억 이상 받았겠죠. 그걸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도 처리되고 앞으로 영장 심사도 받게 될 텐데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요. 이제 지금 권성동은 뭐 한학사 총재 만나서 2번 큰절한 것은 인정을 했다고 그래요. 절은 했는데 돈은 안 받았다. 그 이제 웃기고 있네 우리가 되게 그러지요. 그런데 방금 또 들어온 걸 보니까 그 자리에서 있으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통일교 쪽에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야, 너네 총재님 카지노 좋아해? 뭐 카지노 얘기가 나오던데 이거 좀 알아봐야 돼. 이렇게 흘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기밀, 본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수사기밀,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받은 그런 정보들을 넘겨주고 수사에 대비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권성동도 법률가잖아요. 검사 출신이고. 그게 수사 정보를 알았으면 당연히 이거를 거기다가 누설시키는 게 업무상 비밀 누설이나 이런 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걸로 이용해서 통일교가 만약에 증거를 인멸하고 핸드폰을 교체하고 했으면 이거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거죠. 그 자체로 또 범죄가 될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본인이 돈 받은 거에 대한 대가로서 이걸 준 것인지, 아니면 돈을 받고 싶어서 먼저 이걸 가지고 꼬리를 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고, 정말 권성동이 한 행위를 계속 보다 보면, 이거 우리 뭐 정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제일 사악한 끝판왕으로 나오는 그 간신배 같은 정치인 빌런 있잖아요. 딱 그거의 전형이다 이게. 그렇게 봐요. 진짜 척결 대상이죠. 통일교에서 입장을 하나 냈어요. 이 한학자 총재, 이제 문선명 총재가 죽고 나서 한학자 부인이 이제 총재를 하고 있는데 입장을 밝혔는데, 그 밝힐 때 본인이 더 직접 안 하고 거기 통일교 아나운서를 통해서 하더라고요. 왜? 신이니까, 신부니까 직접 얘기 안 하나?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황금기에 있습니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권성동 구속됩니까? 솔직히 저는 이게 어렵습니다. 권성동이라는 사람 역시도 아직까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법부의 영향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권성동이라는 사람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시간을 끌 겁니다. 권성동 같은 사람이 흔히 쓰는 법정 전략이 시간 끌기거든요. 최대한 시간 끌어서 이재명 정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법사위원장을 복귀할 때까지. 재판이고. 네. 지금 구속되냐 안 되냐? 저는 구속된다고 봅니다. 구속은 된다. 왜 이번에 사건의 네. 증거력이 저는 확실하다고 보고요. 그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문자까지 다 결국은 특검에 확보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 그 안에 이모 재정국장 그 사람도 특검에 권성동이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큰절하고 돈 받아간 정황을 자기 내부 다시 다른 간부에게 문자 보낸 내역까지 나왔고요. 결국은 사진까지도 나왔습니다. 돈 주기, 권성동이 돈 받기 1억 원 받기 직전에 그걸 촬영해 놓은 것도 있고, 결국은 권성동은 지금 이 1억 원이라는 게 대선 자금이라고 해서 이제 불법 자금인데, 이게 대선 20대 지금 그 당시 이번 대선 말 그전 대선에서 벌어졌던 이 불법 대선 자금 게이트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저희가 이제 공직선거법으로도 고발을 했는데, 권성동은 결국은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선 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게 만약에 이게 입증이 돼서 기소가 돼서 결국 재판에서 유죄가 100만 원 이상 나오면 그 대선에서 받았던 국민 혈세로 나갔던 400억을 국민의힘은 다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사건의 속성이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라
불법 대선 자금 게이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건을 김건희 특검이 구속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증거만 보면 구속 빼박이죠. 빼박은 근데 한덕수도 빼박이었어요. 근데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이 판결이나 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예측한다는 게 솔직히 저로서는 이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되는 게 이거 완전히 엿장수 마음대로인 거예요. 판사 마음이에요. 이거 증거만 보면은 형사수송법에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는 그냥 우스꽝스러운 거. 그러니까 구속 기로에 서 있는 권성동이. 네. 권성동이는 무조건 그냥 구속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네. 증거와 진술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 네. 우리가 많이 다뤘지만 몇 가지 다시 한번 수르륵 한번 훑고 갑니다. 일단은 권성동이 지금 걸려 있는 것들이 그래 뭐 이거 아무거나 해도 돼. 자, 이거 있었죠. 여기 이제 윤영호 본부장의 아내 부인이야. 맞아. 이모 씨 대선 때 권성동이 천정궁에서 2차례 만났고 한학자 총재가 여러 말씀과 함께 권성동 의원에게 선물이랑 금일봉 줬다. 지들끼리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눈 게 있는데 뭐 어떻게? 윤영호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너무 많고 네. 그 얘기는 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권성동이가 한학자 총재를 만난 것 인정했고요. 절한 것 인정했습니다. 페북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페북에 글을 썼어요. 뭐 긴데요. 핵심은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다. 근데 금품은 안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뿐이다. 부정한 목적 없다. 큰절한 거에 대해. 예의를 갖춘 거야. 그래서 로마에 가면 그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네, 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인정했고요. 네. 그리고 통일교회 한학자 총재가 드디어 얼굴을 드러내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한학자가 낸 입장은 단순합니다. 내가 지시한 건 아니다 이거야. 뭐 돈이 갔든 안 갔든 나는 모르겠고 내 지시로 뭐가 이루어진 건 없다. 거기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에 방점을 또 찍었거든요. 네.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야, 근데 어떻게 이게 한나란 씨의 이런 입장들이 같이 나와가지고 이거 입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의혹 제기가 일고 있습니다. 입만 맞췄겠어요. 마음도 맞추고 뜻도 맞추고 다 하셨겠지. 무릎 무슨 궁이잖아요. 천정궁인가? 네. 그 무릎으로 기어 들어가시지 않으셨나 모르겠는데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정치인으로서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그러셨나 모르겠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 진술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미리 증거를 인멸하라 카지노 건으로 요 소식도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네, 지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번 또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권성동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 새로운 소식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차라리 권성동이 문 열고 구속되는 게 나아. 차라리.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김건희 특검이요, 권성동이 한학자 총재에게 절을 하고 쇼핑백 2개를 들고 간 날을 특정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22년 3월 22일이야. 네. 네. 그날 권성동이가 쇼핑백 2개 받았죠. 네. 받아가지고 바로 그냥 일은 잘해. 그러니까. 권성동이가 바로 윤영호 데리고 윤석열 당선자 사무실에 가가지고 만나게 해줘버립니다. 네. 한 다음에 바로 그냥 그 시간으로 바로 해결을 해줍니다. 윤석열 당선자하고 윤용호가 만나서 둘이 나눴다는 이야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이 윤영호 본부장에게 한학자 총재에게 그 대선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인사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윤영호가 통일교회 프로젝트인 제5 UN 사무국 유치와 아프리카 유니언 행사 비용을 국가 공적 개발원조 이 ODA 방식으로 활용하게 좀 해주십시오. 향후 뭐 그와 같은 사항들 논의해가지고 제 재임 기간에 이룰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야. 그러면은 윤용호 입장에서 기분이 어떻겠어? 세죠. 기분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날 다이어리 역사적인 날씨야. 이래서 이게 적혀 있는 거야. 대박 아니야? 대박이잖아. 그렇죠. 재밌는 분이네. 저런 걸 다 적어놓은. 다 적어놨어요. 조국의봉 채널은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항상 부탁드립니다.